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는데요. 자, 요즘 마스크가 되게 비싸져 가지고요. 몇 개만 사도 사실은 몇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셔야 되는데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능을 인증한 마스크를 사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화면 준비했는데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제일 앞에 보시면 맨 위에 고시 공고 알림이라고 돼 있죠. 네. 저기를 클릭하시면은 하부 목록 중에서 보건용 마스크 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사려고 하는 마스크의 이름을 쓰시고 난 다음에 검색 표시를 누르시면은 네. 허가가 된 제품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뭐 사재기라든지 가짜파시는 이런 불이한 행동들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마스크와 관련한 시청자 질문이 저희 게시판에도 연일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자님께서 마스크 외출 후 소독용 알코올 뿌려 놓았다가 쓰는데 괜찮을까요? 또 황재원님, 마스크 드라이기로 말린 후 재사용하는데 괜찮을까? 개포동 스마일님께서는 잠깐 쓴 마스크 햇볕에 말리면 바이러스가 죽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최 교수님께서 좀 종합적으로. 예. 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검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과거 에볼라나 사스 이런 그 사례를 겪으면서부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마스크 재사용과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질문 같은 부분을 검증을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참고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독용 알코올 뿌려다 쓰는 거는 얼핏 보면 소독은 될지 모릅니다만 그게 완벽하게 이 소독용 이 알코올이 제거되지 않으면 오히려 호흡기에 굉장히 큰 장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점막이나 호흡기에 자극이 돼서 오히려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고요. 마스크 드라이로 말린 후 재사용하는 부분도 크게 효과는 없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 일광 소독이죠. 햇볕에 말리면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햇볕에 소독을 해야 되고 햇볕이 좋을 경우 나쁠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일반화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은 크게 적절하게 하지 않다라는 그런 점을 이제 지적드릴 수 있고요. 다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권고하는 거는 네.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집에서 이제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젖꼭지나 젖병 소독하는 자외선 그 기계가 있습니다. 아, 소독기요? 네네. 네, 자외 소독기. 또 집에 식당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많은 컵 같은 거 하는 자외 소독기 있거든요. 예. 네네. 오히려 그런 자외선 소독기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사멸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권장할 만하다. 그리고 그런 거를 깨끗이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마스크나 이런 거 소독도 잘 되고 오히려 5일이나 7일 정도까지는 재사용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권고 사항입니다. 예. 그렇군요. 마스크 소독과 재사용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었고요.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네. 자, 김포미인님께서 헝겊 마스크 안에 필터지를 넣어서 사용하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필터가 효과가 있다. 이 필터를 어디서 구하냐,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효과가 있는지부터. 네. 예. 네, 사실 요즘 마스크 대란이라고 얘기하고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중이 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말 감염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시간이 매우 짧고요. 대부분은 접촉된 상태에서 접촉 감염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마스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증상이 있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나 이런 걸 퍼지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막는 역할. 두 번째는 공기 중에 부유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내가 흡입함으로써 감염되는 걸 2차적으로 막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고성능 마스크들은 공기 중에 감염된 것들을 들어오는 걸 막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마스크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첫 마스크에 이제 종이 필터 같은 것도 넣고 이런 것들에서 그런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용하면 별로 효과가 있다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게 많고요. 그래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증상이 좀 없는 분들은 일반적인 마스크를 써도 그냥 크게 상관은 없고 네. 그다음에 실내에 오래 근무해야 되는 뭐 마트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 여러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분들은 고성능 마스크를 좀 씀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2차적 예방을 막는 방식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알코올이나 손 씻기를 좀 더 자세히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걸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사용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자주 손 씻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10시 14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 궁금증 들어온 거, 이 시간 들어온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2분에 들어왔습니다. 월드와이드님께서 부직포 KF 마스크를 빨아서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어떨까요, 김준환 교수님? 네. 이게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마스크의 본연의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마스크 필터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존재님께서 10시 10분에 보내주셨어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알려주신 지침 잘 듣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하루 종일 외출도 안 하시고 잘 드셔야 한다고 고기만 찾습니다. 당뇨 그리고 혈압 지병을 갖고 계신데 선생님들께서 지혜로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외출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좀 또 기저질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시나 봐요. 어떻게 좀 하면 좋은지 지침 좀 주세요. 네, 이제 흔히들 많이 이럴 땐 정말 면역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된다고 된다. 다들 예.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먹는다라는 거를 다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배가 나오고 살찔 만큼 잘 먹으면은 내 몸의 면역 지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건 골고루 조금씩 살찌지 않게 자주 거기 규칙적인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특별한 것보다는 여태껏 내가 해왔던 삶의 방식을 잘 유지해 나가시는 게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로 뭉쳐 이겨내자. 아유, 좋은 말씀을 또 닉네임으로 4분에 주셨는데요. 방역 소독은 몸에 묻어도 되나요? 시장에 지나갈 때 방역하다가 묻은 것 같은데요. 알려주세요라고. 예. 묻었다는데요. 예, 단 말씀드리면 당연히 안 좋죠. 네, 그래서 혹시 묻었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닦으시고 네. 손도 닦으시고 샤워도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닌가요? 예, 물론 그렇게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잠깐 잘 묻는 씻었네요. 거니까요. 예, 그 예. 점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오셔서 손 닦으시고 세수도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코로나19 관련한 팩트체크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궁금증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10초간 숨 참기로 코로나19 자가 진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호흡기 증상으로 이게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가 진단법이 화제가 되는데 이런 10초 숨 참기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떨까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바이러스 폐렴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긴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폐렴의 형태처럼 고열, 기침, 가래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게 호흡곤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초기 감염자들에 대한 자료를 보면 28명 중에 단 1명만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에 사실 호흡곤란이란 건 폐렴의 마지막 단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서 병원을 방문한다는 건 매우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거의 근거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로 뭐 폐섬유화증의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폐섬유화증의 증거로 10초간 숨 참기는 올바른 진단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폐섬유화증은 심한 폐렴을 앓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앓게 되는 건데요. 되게 운동 시 호흡곤란을 먼저 갖기 때문에 10초간 숨 참기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근거 없는 방법으로 임의 진단하시다가 확산시키고 병 키우는 일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10초간 숨 참기 낭설이었고요. 진단법과 관련해서 또 이런 궁금증들도 있으세요. 자가진단 키트로 코로나19 집에서 검사할 수 있다. 이게 검사소 가면은 또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결과 나오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가 진단 키트, 혹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신속 진단 키트라고 하고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유전체 정보나 또 항원, 항체를 이용한 이 개발 방법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빨리, 지금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검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고 정밀한 곳에서 해야 됩니다만 이런 자가진단이나 신속진단 키트는 개발 중입니다만 이런 모든 것은 다 의원급 최소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자 잘못된 정보였고요. 그 다음 팩트체크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엘리베이터, 현금 인출기, 신용카드 통한 손끝 감염 위험하다.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 내용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짚어볼까요? 자, 손끝 감염이 위험하다 해서 저기 엘리베이터를 이쑤시개로 이쑤시개. 누르는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누를 때 이쑤시개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밖에 나가실 때 뭐 일회용 장갑을 끼신다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손끝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네, 김주성 교수님께서 언급하고 넘어가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확인된 대부분의 감염은 1, 2m 안에 가까운 거리 안에서 어떤 일정 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분한테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의 버튼이라던가 아니면 문고리라던가 신용카드 주고받을 때 혹시 받았던 앞에 사용했던 다른 분이 감염자라면 그 물건들에 바이러스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졌다고 해도 피부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만지고 난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부시불식간에 눈을 비빈다거나 아니면 제 눈, 코, 입을 만져서 점막에 닿으면 그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손 씻기의